예, 반갑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영원 증행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이 또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5% 넘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한국은행도 이 영향으로 7%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 이렇게까지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고금리 시대입니다. 달러 환율도 1,400원이 넘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국민 과자들이 일제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예, 새우깡은 6.7%, 그리고 초코파이는 12%, 포카칩도 200원, 양파링은 100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상공인, 골목 상권,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지역 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가 민생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천 지역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 상인 등과 인천 시민사회가 함께 참다 못해 이렇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예, 오늘 진행 순서는 기자회견 취지 발언, 상인들 발언, 시민단체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기자회견문 낭독은 없는 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지역화폐 예산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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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화로 어떤 정책을 풀어가다가 이렇게 기자회견 나온 지가 한참 오래돼서 다들 어색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외쳐지는 거 3번만 함께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지역화폐 예산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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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신규철 골목상권 살리기 인천 비대위 운영위원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 예산이 동네북 예산도 아니고 작년에는 81%를 기재부에서 깎아서, 그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던 분들이 여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서울 농성장도 가보고, 아무튼 소위 말해서 난리를 쳐서 예산을 다시 2,400억에서 6,500억으로 늘려낸 바가 있어요, 작년에도. 근데 올해는 아예 그냥 100% 삭감을 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우리 상인들과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저는 이거야말로 완전 지방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말하는 논리가 간단합니다. 2가지예요. 이제 지방 예산 충분해. 정 필요하면 니네가 알아서 해. 2번째는 지역화폐는 지역사업이야. 지방자치제 사업이야.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야. 요약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더 이상 국가는 손 떼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 100명 중에 25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취업자 중에서 가장 고용의 안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용해서, 자영업자가 그거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고용하는 거. 우리가 돈 내고 자본 투자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일하는 사람의 25%를, 무려 25%를. 자,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해 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1년에 세금을 깎아주는 돈이 무려 6, 7천억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삼성그룹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가. 제가 예전 얘기예요. 뭘로 깎아주냐? 고용했다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R&D 연구사업 했다고 깎아줍니다. 그거는 국가사업이고, 우리 25% 이르는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우리 지역화폐 예산은
국가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많이 오셨어요. 오늘의 상품권은 100%다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가.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조금 확장된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구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가 살아날라다 지금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때 뭐라도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인데, 여기에서 그런 의욕을 확 갖고 그래야 되겠는가, 과연 정부가 이게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게 지금 지방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자세히 써놨지만은 국세가 전체의 80%, 지방세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는 예산은 지방정부가 60%, 그 다음에 국가가 40%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40% 정도가 지방정부는 맨날 돈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늘 쳐다봐요. 국가가 예산 좀 내려달라고, 국비 좀 내려달라고 다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국비 많이 따오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따오면 동네에다 프랜카드 다 걸립니다. 나 국비 얼마 따왔다. 왜 그러냐? 지방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따오는 걸 제일 당긴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지금 세율 조정해가지고 8대2에서 전신이 지금 7대3이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30%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지방정부 예산이. 그런데 뭐가 낮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재부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좋은 핑계고 그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한 그런 슬쩍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에 또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들도 함께 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상인들도 매출을 늘려주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그런 정말 효자로 톡톡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다시 살려야 되겠죠? 네, 우리 상인들과 우리 그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우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다시 직역하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수도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로만 인생 말고 지역 화폐 예산 살려놔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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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 민생 무시, 지역 화폐 예산 즉각 살려놔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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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려운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생업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상인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덕재 인천 상인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상인연합회장 이덕재입니다. 한창 바쁘게 장사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에 우리 전통시장, 삼정가, 소상공인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생계마저 위협을 당하며 삶의 터전을 지켰습니다. 믿고 삶의 터전을 지키다 보니 정부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했고 그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였습니다. 지역화폐는 상인뿐만이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 하여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지방정부에서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혜택을 보고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상인 대표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천은 기자회견을 시작이지만 다른 지역도 오늘 비롯해서 전회 가지고 기자회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한번 외쳐보고 다음 그 지지현 사무차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민생 말고 지역화 예산 살려내라! 네,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국가 재정 중요하지만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위 1%에 해당하는 풍요롭게 살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와 집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부세 합쳐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감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3%, 5%, 10% 이 작은 금액을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지역 앞에 목숨을 걸고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본이 아주 작은 자본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지역 앞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우리 소상공인들 대부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TV에 나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국민들을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서민들은 국민들이 아닙니까? 상위 1%만 국민입니까? 상위 1%의 세금을 감세하지 말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화폐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고 굵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이어가지고 그거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상인도 국민이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라. 증액하라. 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시민들을 대표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규수입니다. 지난 9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영상 679조 원 대비 사입자가 줄어든 639조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합장 재정을 건정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인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고를 생각하며 민생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은 2021년 1조 2,500억 원이 있던 것을 올해 6,500억 원으로 삭감하더니 내년에는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통상 결정금액의 10%를 캐시백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에서도 인천이용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인천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서울로 빠져나가던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는 가처분 소득 증가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인천은 지역화폐는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무 사건을 부활하는 큰 힘이 되는 정책이었고, 이연카드 사용자가 2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천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제도였습니다. 최근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가 3천억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00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연간 6조에서 7조 정도 삭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돈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된다면 낙수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낙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부자들의 배만 불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촉 적발의 위기 속에서 타상 행정을 하는 경제 관료들이 주장하는 기득권 위주의 아들한 대책에 속지 말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게 되어 고모사건 활성화와 기업 경제순환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1조를 투입하면 연 20조 원 이상의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고모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지막 역할을 한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들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지역화폐 예산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300만 인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한번 또 여쭤보고 다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즉각 살려내라! 살려내라! 예, 바로 이어서 차정수 인천 YMCA 사업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YMCA 차정수 국장입니다. 중앙정부의 역량이나 역할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세금을 어떻게, 어느 곳에 더 많이, 어느 곳에 더 적게 나누는, 세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가 취업한 지 얼마도 안 돼서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와중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무도한 발표를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거기에 또 그 논리로 내세운 것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리여서 더더욱 놀랍습니다. 앞에 미리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그리고 경제에 입은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다 지금 세계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면서 환율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 시민들은 너무나도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발표되는 정책이나 이런 세금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뒤통수를 띄는 내용이라서 너무나도 분노할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 정말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쓰이는 것은 저희가 인천 사람, 인천 이음을 사용할 때마다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은 너무나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줄인 세금이나 이런 혜택들이 과연 누구한테 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강한 자에게 더 혜택을 주고 약하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또 혜택을 더 빼앗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화폐 정책은 지금 중앙정부의 상대 정당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또 엮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더더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경제의 선순환적 과정이나 또 지역의 소비자들이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완전히 없애면서 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고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생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민생에 여야 따로 없다! 지역화폐 예산 즉각 살려내라! 살려내라!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손피켓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3개를 준비한 거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모두 다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화폐에서는 살려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의미로 이렇게 손피켓의 3가지 색깔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삭감했고 이제 국회에서 증액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인천 시민사회와 상인들과 정부 국민들이 함께 될 일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민생 예산 살려내라!